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결혼까지는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그 애가 제가 알던 그 니콜라이의 아이가 맞습니까? 그 애를 저에게 서방님이라고 부르라고요? 이 이야기는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사업가 신재 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30세에 이혼 후 홀로 아들과 딸을 키우던 그녀는 6년 전 자신의 아들보다 한 학년 위인 러시아 유학생 대프를 집으로 초대하면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아들의 응원에 힘입어 올해 초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50대의 나이로 임신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 셰프와 운전사가 상주하는 교회 고급주택에서 결혼 생활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실제 사건을 한국적으로 각색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허구라고요? 내 이야기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당신의 상식을 비웃는 더 추악하고 더 황당하며 때로는 너무나도 매혹적인 현실 막장이 존재합니다. 제 이름은 고은미예요. 쉰을 훌쩍 넘긴 52세지만 저는 늘 스스로를 영엘리치 사업가라고 불렀어요. 갤러리 사업을 했으니 제 삶은 늘 젊은 예술과 자유로움으로 가득했죠. 이혼 후에도 외모가 출중했기에 제 주변에는 늘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영혼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공허했어요. 이 돈과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늘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아들 도연이가 러시아 친구 한 명을 데려왔지 뭐예요. 그게 바로 니콜라이예요. 아들 도연이 유학 시절 만났던 친구였죠. 니콜라이는 26살. 제 아들보다도 한참 어린 정말 꽃미남 러시아 청년이었어요. 파란 눈에 하얀 피부, 마치 신이 빚은 듯한 외모였죠. 걔가 한국에 유학을 왔다면서 도연이가 제게 부탁한 거예요. 엄마, 니콜라이 한국에 있는 동안 엄마 집에서 지내게 해줘. 친구잖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도연이는 제 속을 알 리 없었죠. 제 아들 도연이는 한국 명문대를 나와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는데 늘 어머니인 저의 자유분방함이 불만이었어요. 보수적인 아들은 제가 추구하는 예술적인 삶 같은 건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니콜라이는 달랐어요. 그는 미술을 전공하거나 모델을 지망하는 청년이었기에 제 갤러리 사업과 예술적 감각에 얼마나 깊이 공감해 주던지. 어느 날 갤러리에서 작품 이야기를 나누는데 니콜라이의 눈빛이 너무나 순수하고 강렬했어요. 은미 씨는 정말 제가 본 한국 여자들 중에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 말에 52세인 제 심장이 얼마나 격렬하게 뛰던지 몰라요. 아, 드디어 제가 추구하는 자유를 인정해주는 영혼을 만났구나 싶었죠. 니콜라이는 제가 가진 공허함을 젊음과 순수함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의 배려 덕분에 저와 니콜라이의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금기를 깨는 파국의 서막이었어요. 아들 도연이는 정말 눈치가 없었어요. 그 애는 제가 니콜라이에게 강렬한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도연이는 니콜라이에게 엄마 집에서 지내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 잘 챙겨드려라고까지 말했었어요. 아들은 그게 국제적인 우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저와 니콜라이에게 금기를 깰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저는 갤러리 사업을 하는 영엘리치 이혼녀였고 니콜라이는 한국 유학 중인 젊고 잘생긴 러시아 청년이었죠. 저희 둘은 낮에는 갤러리에서 미술 작품을 보며 예술적인 교감을 나누었어요. 니콜라이는 모델 지망생이라 그런지 몸매도 좋고
외모도 정말 출중했어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자유분방하고 예술적인 기질을 가졌던 것처럼 니콜라이 역시 그런 감각이 넘쳐났죠. 도연이는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명문가 며느리인 세라는 시댁에 올 일이 많지 않았어요. 저와 니콜라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을 틈타 거실에서 보드카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니콜라이는 제가 경험했던 모든 고독함과 자유로움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은미 씨의 눈빛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아요. 순수하면서도 강렬하죠. 26살 청년의 진심 가득한 칭찬에 52세인 저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늦게까지 작품 이야기를 하다가 니콜라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의 손은 너무나 따뜻하고 뜨거웠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는 제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망설임 없이 입술을 맞춰왔어요. 아들의 친구와 엄마라는 금기를 깨는 순간이었죠. 저희는 그날부터 비밀 연인 관계가 되었답니다. 한 지붕 아래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 스릴과 긴장감이 저희의 관계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의 순수함과 젊음의 매력을 느꼈고 니콜라이는 저의 자유로움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짜릿하고 아슬아슬한 동거가 계속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경제적 능력으로 정당화했어요. 영엘리치 사업가인 저는 제 삶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저와 니콜라이의 위험한 비밀 연애는 멈출 줄 몰랐어요. 저는 이 젊고 순수한 남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고 니콜라이 역시 제가 가진 예술적인 자유로움과 경제력에 빠져들었죠. 아들 도연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니콜라이가 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고마워했어요. 아들의 그런 평범함과 보수적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니콜라이에게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비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제 며느리 윤세라 때문이었어요. 세라는 명문가 출신의 교양 있고 참한 며느리였기에 저의 자유분방한 행동을 늘 불편하게 여겼죠. 그녀는 저를 어른답지 못한 시어머니로 은근히 비난하곤 했어요. 어느 주말 도연이 부부가 저희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는 괜히 더 세라의 눈치를 살폈죠. 식사 후 세라가 친절하게도 니콜라이의 방을 정리해준다며 들어갔어요. 저는 속으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빌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세라가 창백한 얼굴로 제게 조용히 다가오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돌고래 모양의 러시아 전통 목걸이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니콜라이 씨 방에서 나왔는데. 세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거 니콜라이가 잃어버렸다고 찾던 건데 거기 있었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달랐어요.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저를 뚫어지라 쳐다봤어요. 순간 세라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대요. 며칠 전 제가 침실에서 잃어버렸다며 한참 찾았던 그 목걸이가 분명히 이 목걸이였다는 것을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그거 내가 좋아하는 목걸이인데 어디 갔지? 라고 말했었죠. 제 침실에서 나온 목걸이가 왜 아들 친구의 방에서 다시 발견된 걸까요? 며느리의 예리한 촉은 정확했어요. 그 목걸이는 저와 니콜라이가 금기를 깨고 몰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죠. 세라는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녀는 이 무서운 의심을 아들 도연이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혼자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목걸이가 곧
저희 가족 전체를 뒤흔들 파국의 뇌관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며느리 세라가 그 러시아 전통 목걸이를 제 침실에서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며느리는 참하고 교양 있는 척하지만 시어머니의 일에 간섭하려는 보수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세라의 그 섬뜩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영엘리치 사업가였어요. 제 경제적 능력으로 제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었죠. 며칠 뒤였어요. 세라가 저를 따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겠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단호했어요. 그녀는 제 침실에서 발견했던 니콜라이의 목걸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와 니콜라이 씨 두 분, 혹시 불륜 관계이신가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 참한 며느리가 이런 단어를 입에 담다니.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죠. 그래, 맞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불륜이든 뭐든 나는 니콜라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며느리는 충격으로 주저앉았어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리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후련함이었죠. 하지만 세라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더 큰 폭탄을 던지기로 결심했답니다. 저는 세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니콜라이와 결혼할 거야. 너희가 반대해도 상관없어. 이 말에 세라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며느리 세라는 시어머니의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시댁에서 온갖 수모를 당해야 하는 처지였어요. 게다가 자신보다 4살이나 어린 니콜라이를 시아버지로 모셔야 한다는 황당한 상황이 곧 닥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당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이제 너희한테 말했으니 속이 시원하다. 저는 그렇게 집을 나섰답니다. 며느리 세라에게 결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선 후 저는 곧바로 니콜라이를 만나 이 사실을 알렸어요. 니콜라이는 기뻐했지만 저는 곧 닥쳐올 아들의 격렬한 비난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제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답니다. 아들 도연이에게 세라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도연이는 당장 저와 니콜라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숨막히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도연이는 저와 니콜라이를 번갈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어머니가 제 친구와 바람난 것도 모자라 결혼이라뇨. 아들의 절규에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영엘리치 사업가로 설정되어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 제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이는 제 얼굴을 보며 소리쳤어요. 윤리도 도덕도 없으세요? 친구의 어머니와 그리고 엄마, 니콜라이는 저보다도 한참 어린 제 친구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의 비난이 억울했어요. 제가 누굴 만나든 제 인생인데 왜 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화가 났죠. 도연아,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니콜라이는 내 영혼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처럼 늘 나를 비난하고 억압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니콜라이에게 눈짓을 보냈고 니콜라이는 묵묵히 제 옆을 지켰어요. 도연이는 그런 니콜라이에게도 격렬하게 비난을 퍼부었어요. 니콜라이, 너는 내 친구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의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배신자. 니콜라이는 억울한 듯 러시아 말로 무어라 소리쳤지만 도연이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이 사실을 가장 격렬하게 비난하는 역할은 역시 아들 도연이의 몫이었어요. 이 폭풍 같은 가족 갈등은 결국 제가 니콜라이와 결혼을 강행하는 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들 도연이의 격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는 니콜라이와의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저는 영일리치 사업가잖아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장 비참하고 억울했던 건 며느리 세라였을 거예요. 세라는 명문가 출신으로 교양 있고 참한 며느리의 표본이었죠. 시어머니인 제가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바람에 세라는 시댁에서 온갖 수모를 당해야 했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고은미 그 여자 아들 친구랑 바람나서 결혼한대. 이 모든 가십을 세라 혼자 감당해야 했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어요. 어머니, 제발 이 결혼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시댁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도연 씨도 어머니 때문에 회사에 사표를 던지겠다고 난리예요. 저는 며느리의 고통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저는 제 사랑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세라에게는 가장 끔찍한 현실이 남아 있었죠. 바로 시아버지 문제였어요. 세라와 도연이는 30살 동갑이에요. 그런데 니콜라이는 26살이었죠. 세라는 자신보다 4살이나 어린 남자를 남편의 새아버지로 맞이해야 했어요. 이 사실이 며느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충격이었을 거예요. 세라가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니콜라이 씨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 목소리에는 황당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서글픔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버님이지. 내 남편의 아버지인데. 이 말을 들은 세라는 그 자리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쓰러질 뻔했어요. 시어머니의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시댁에서 수모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보다 어린 시아버지를 맞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 거죠. 저는 며느리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저의 자유분방함이 세라의 교양 있고 참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답니다. 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세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니콜라이와의 결혼을 강행했어요. 저는 영일리치 사업가잖아요. 제 선택은 제가 책임진다고 생각했죠. 저희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화려하고 예술적인 갤러리 사업가인 제게 평범한 결혼식은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아들 도연이는 결국 참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향한 분노와 윤리적인 비난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며느리 세라는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도 형식적으로 참석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신보다 어린 시아버지를 맞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겠어요. 하지만 이 결혼식에 가장 신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의 동창이자 라이벌 재벌가의 사모님, 박 여사였죠. 박 여사는 겉으로는 저를 축하해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저를 부러워하면서도 질투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박 여사는 이 결혼식이 자신에게 최고의 가십거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박 여사는 하객으로 참석해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고은미 그 여자 대단하지 않아? 아들 친구랑 결혼했대. 26살짜리 꽃미남 러시아 청년이래.
내가 봤는데 니콜라이 그 청년 돈 보고 결혼하는 것 같더라. 박 여사는 사건을 주변에 퍼뜨리는 정보통 및 가십 전달자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저는 박 여사가 제 결혼식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을 알았지만 굳이 막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가진 젊음과 자유로움, 그리고 니콜라이와의 사랑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저는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니콜라이의 금지된 결혼식은 온 동네와 재벌가의 충격과 논란을 일으키는 대사건이 되었답니다. 결혼 후 저는 니콜라이와 함께 더욱 자유롭고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저는 제 갤러리 사업을 계속했고 니콜라이는 저의 든든한 배우자가 되었죠.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답니다. 아들 도연이는 어머니인 저와 친구의 관계를 가장 격렬하게 비난하는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주최하는 갤러리 행사가 있었어요. 이 행사는 저의 사업가로서의 위신이 걸린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저는 니콜라이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니콜라이는 제 새로운 남편이자 제 예술적 감각에 영감을 주는 젊고 잘생긴 파트너였으니까요. 행사장에는 수많은 재력가와 언론인들이 모였어요. 저는 니콜라이와 함께 당당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 차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들 도연이는 오지 않았지만 며느리 세라가 그 행사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라는 명문가 출신으로 교양 있는 며느리였지만 그날만큼은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저는 세라가 이 난리통에 왜 왔는지 짐작도 가지 않았죠. 그런데 세라의 시선은 저를 지나쳐 니콜라이에게 곧장 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며느리 세라와 사위 니콜라이가 함께 등장하는 황당한 상황이었죠. 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니콜라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니콜라이에게 말을 건넸답니다. 서방님, 아니 아버님. 세라는 이 한마디를 내뱉고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자신보다 4살이나 어린 남편의 친구였던 사람을 시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그 고통과 황당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행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박 여사는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주변에 가십을 퍼뜨리기 바빴죠. 저는 며느리의 그 눈물과 아버님이라는 호칭에 잠시나마 제가 저지른 일의 파국적인 결과를 깨달았어요. 며느리 세라가 제 갤러리 행사장에서 니콜라이에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린 사건은 온 가족에게 결정적인 파국을 가져왔어요. 다음 날 아들 도연이는 격분한 채 저와 니콜라이를 찾아왔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이제는 저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는다는 듯 했어요. 도연이는 저를 향해 어머니가 제 친구와 바람난 것도 모자라 결혼이라뇨. 윤리도 도덕도 없으세요? 라며 다시 격분했어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선언했죠. 저와 세라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로 살 수 없어요. 저희 가족에게 어머니는 이제 없는 사람입니다. 도연이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저의 자유분방함 때문이라고 비난했어요. 며느리 세라 역시 고통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더 이상 이 황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저보다 어린 시아버지를 맞이하는 정신적 충격, 저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들은 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아들 부부가 등을 돌리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그들의 관계 단절 선언을 멈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폭탄을 터뜨려야 했죠.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배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 임신했어. 이 말 한마디에 도연이와 세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도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고 세라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정신적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50살이 넘은 시어머니가 아들 친구인 새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막장 드라마의 정점이었죠. 저는 이 임신이 저희의 사랑을 정당화하고 가족들을 묶어둘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연이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설마 니콜라이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의심이었죠. 이 임신 폭탄은 저희 가족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이제부터 출생의 비밀이라는 또 다른 막장 클리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폭탄 선언은 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세라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도연이의 충격은 곧 강력한 의심으로 바뀌었답니다. 50살이 넘은 어머니가 26살 친구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거죠. 도연이는 저를 향해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어요.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 나이에. 설마 니콜라이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들은 제가 니콜라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던 다른 남자 혹은 사업적으로 얽힌 다른 누군가의 아이일 거라고 강하게 의심했어요. 도연이는 어머니의 자유분방함이 늘 불만인 보수적인 아들이었잖아요. 그는 제가 니콜라이와 맺은 금지된 관계를 가장 격렬하게 비난하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그 결과물인 아이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니콜라이는 억울해서 러시아 말로 소리쳤지만 도연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니콜라이는 진심으로 저와의 사랑을 믿었고 이 아이가 우리 사랑의 결실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윤리와 도덕을 어긴 어머니의 선택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이 모든 혼란을 끝내려면 증명해야 합니다. 도연이는 극적인 상황에서 친자 확인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아들의 무서운 집착과 의심에 크게 당황했어요. 저는 이 임신이 저희 사랑을 정당화할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족 전체를 출생의 비밀이라는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말았죠. 도연이는 제게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막장 드라마의 가장 충격적인 클리셰가 바로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답니다. 이 사실을 박 여사가 알면 또 얼마나 소문을 퍼뜨리고 다닐지 생각하니 저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상황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져버렸답니다. 몇 달 후, 아들 도연이의 끈질긴 친자 확인 요구는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였어요. 니콜라이는 저를 헌신적으로 보살폈지만 26세인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죠. 결국 이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고통받는 것은 며느리 세라였답니다. 세라는 남편 도연이의 강요와 명문가 며느리로서 시댁에 대한 도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이상한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인 저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온갖 수발을 들게 되는 기이하고 굴욕적인 상황에 처했죠. 저는 며느리가 저를 돕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의 고통이 저의 자유분방한 선택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세라의 고통은 출산 후 더욱 극대화되었어요. 제가 낳은 아기는 니콜라이의 아들이자 세라에게는 갓난 시동생이 되는 동시에 시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황당한 위치였으니까요.
세라는 자신보다 4살이나 어린 시아버지의 아기를 대신 돌봐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세라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승리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교양 있고 참한 인생이 시어머니의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완전히 짓밟혔다고 생각했겠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돌봤고 주변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답니다. 박 여사는 또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갓난아기를 돌본대 라며 소문을 퍼뜨렸어요. 저는 며느리의 억울함과 화남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저는 제 사랑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라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절망과 한숨은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먹구름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세라의 고통은 저와 니콜라이의 금지된 사랑이 낳은 가장 비참하고 잔혹한 결과물이었어요. 아들 도연이의 끈질긴 친자 확인 요구는 저를 극심하게 압박했어요. 저는 제 사랑의 결실인 아기가 혹시라도 니콜라이의 아이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 압박감 속에서 저는 저희 가족을 뒤흔들 더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하게 된답니다. 어느 날 밤 니콜라이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저는 그의 휴대폰에서 낯선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러시아어로 된 메시지였는데 번역기를 돌려보니 내용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죠. 니콜라이, 너 한국에서 결혼했다는 게 사실이야? 내가 한국 오기 전에 약속했던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니콜라이의 숨겨진 한국인 약혼녀였던 거예요. 니콜라이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미 한 여성과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심지어 약혼까지 약속했었다는 거죠. 저는 그의 순수함에 매료되었는데 이 젊고 아름다운 청년에게 이중 생활의 과거가 있었다니. 저는 니콜라이를 거칠게 깨웠어요. 이게 뭐야? 당신 한국 오기 전에 이미 약혼자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야? 당신 나를 속인 거야. 저의 격렬한 분노와 배신감에 니콜라이는 당황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니콜라이는 자신이 저를 만나기 전 한국에서 만났던 그 여성과 잠시 깊은 관계를 맺었지만 결국 저의 경제력과 예술적인 자유로움에 끌려 그 관계를 정리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 젊은 남자가 저의 영엘리치 사업가 타이틀을 보고 저에게 접근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이 충격적인 배신감은 제가 아들에게서 받았던 친자 확인 요구보다 더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니콜라이의 순수함을 믿었고 저희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믿었는데 이 모든 것이 그의 숨겨진 과거와 이중 생활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된 거죠. 제 아들의 친구였던 이 청년은 결국 저에게 배신과 파멸의 고통을 안겨주었답니다. 저의 자유분방한 선택이 낳은 가장 잔혹한 결과였어요. 니콜라이의 숨겨진 과거, 즉 한국인 약혼녀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저를 극심한 배신감에 빠뜨렸어요. 니콜라이의 순수함을 믿었던 저의 선택이 결국 그의 이중 생활에 노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억울함과 화남이 저를 지배했죠. 저의 자유분방한 삶을 비난하던 아들 도연이에게 제가 얼마나 기막힌 배신을 당했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또 다른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제 며느리 윤세라였어요. 세라는 저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굴욕적인 수발을 들었고 자신보다 어린 시아버지를 맞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녀의 교양 있고 참했던 삶은 저의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죠. 세라는 남편 도연이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친자 확인 문제와 저에게 당했던 온갖 수모를 갚아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와 니콜라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하고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복수심으로 가득 찬 무서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 되었죠. 세라는 제가 니콜라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시어머니인 저의 표정과 니콜라이에게서 풍겨나오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녀는 저에게 굴욕을 안겨준 니콜라이를 향한 복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복수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 모든 파국의 원인인 저 남자라도 끌어내려야 해. 며느리는 도연이에게서 들었던 니콜라이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약혼녀가 있었다는 소문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나섰어요. 며느리 세라의 움직임은 곧 저희 가족 전체를 뒤흔들 폭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그녀의 조용하고도 집요한 복수심은 이제 막장 드라마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었어요. 며느리 세라는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니콜라이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저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 도우미에게 거액을 건네고 니콜라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죠. 시어머니의 행복을 망가뜨린 저 남자에게 저도 똑같은 고통을 돌려줄 거예요. 세라의 눈빛은 이전의 교양 있고 참했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답니다. 니콜라이가 몰래 사용하던 두 번째 휴대폰이었죠. 니콜라이는 저에게는 순수한 연인처럼 굴었지만 몰래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휴대폰 안에는 저를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을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어요. 문자들은 니콜라이와 그의 한국인 약혼녀 사이에서 오간 것이었죠. 니콜라이는 그 약혼녀에게 조금만 더 참아줘. 한국에 있는 그 여자죠. 고은미에게서 돈을 좀 더 받아낸 다음 너에게 돌아갈게.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라고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영일리치 사업가 타이틀과 경제력을 노리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명확한 증거였죠. 니콜라이는 저를 순진한 돈줄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라는 이 증거를 보자마자 온몸이 떨렸지만 곧 냉철함을 되찾았어요. 이 문자는 니콜라이의 이중 생활과 사기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고 동시에 저의 파격적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기였죠. 그녀는 억울함과 화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자신과 남편 도연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굴욕이 결국 이 젊은 남자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답니다. 세라는 즉시 이 충격적인 증거를 아들 도연이에게 보냈어요. 도연이는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 때문에 친자 확인을 요구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 문자를 보고 격렬하게 분노했어요. 어머니가 제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니. 이 사건은 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세라가 저에게 받았던 모든 수모를 갚아줄 복수의 불씨가 되었답니다. 아들 도연이는 며느리 세라에게 받은 니콜라이의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들고 당장 저를 찾아왔어요. 도연이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어머니를 향한 비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는 저와 니콜라이 앞에서 그 문자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자 고은미에게 돈을 좀 더 받아내고 돌아갈게.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제 귀로 그 비열한 문자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어요. 제가 윤리를 버리고 아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이 젊은 남자가
결국 저를 돈줄로 생각했다는 사실에 억울함과 화남이 폭발했어요. 저는 니콜라이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당신,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의 순수함을 믿었는데 이 모든 게 가짜였어. 니콜라이는 궁지에 몰리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는 제가 가진 영일리치 사업가 타이틀과 경제력을 노리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어요. 미안해요, 은미 씨. 하지만 당신의 경제력은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 말은 저의 자유분방한 선택이 가장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저는 결국 제 돈으로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도연이는 이 모든 파국의 원인인 니콜라이에게 격렬하게 비난을 퍼부었어요. 배신자, 우리 어머니의 순정을 짓밟고 우리 가족을 농락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니콜라이는 도연이의 분노 앞에 힘없이 무너졌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랑도 아들도 명예도. 그리고 도연이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듯 저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답니다. 어머니, 이제 당신의 임신에 대한 친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니콜라이의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저에게 대세요. 도연이는 이 모든 비극을 법적 문제로 끌고 가겠다는 단호한 선언을 했어요. 저는 제 발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파국의 절정에 서게 되었답니다. 니콜라이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아들 도연이의 끈질긴 친자 확인 요구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는 영엘리치 사업가로서 제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선택이 금전적 탐욕에 이용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저는 아들을 막을 힘이 없었어요. 결국 도연이의 강요로 친자 확인 검사가 진행되었답니다. 도연이는 저와 니콜라이의 관계를 가장 격렬하게 비난하는 역할이었기에 이 아이가 니콜라이의 아이가 아니라는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서 저의 파멸을 확인하고 싶었겠죠.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정말 니콜라이의 아이가 아니라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요. 며칠 후 도연이가 제 앞에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도연이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자 확인 결과 이 아이는 니콜라이의 아이가 맞습니다. 결과를 들은 저는 안도와 동시에 더 큰 비참함을 느꼈어요. 저는 배신자 니콜라이의 아이를 낳았고 이 모든 비극의 결과물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하지만 아들 도연이는 달랐어요. 어머니가 비록 친구에게 배신당했지만 그 아이만큼은 니콜라이의 아이라는 사실에 묘한 책임감과 함께 안심하는 듯 보였어요. 도연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니콜라이는 이제 어머니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우세요. 그 남자는 어머니의 돈을 노린 사기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당신의 아기이자 제 동생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파격적인 행동을 비난했지만 결국 가족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었어요. 도연이는 니콜라이의 이중생활 증거를 들고 경찰에 신고했고 니콜라이는 저의 돈을 노린 사기죄와 이중 약혼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제가 니콜라이에게 받았던 배신감과 억울함이 드디어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복수되는 순간이었죠. 저의 자유분방함이 낳은 비극은 아들 도연이의 가족애로 인해 회복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답니다. 아들 도연이의 결단으로 배신자 니콜라이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저는 비로소 돈줄이었다는 굴욕적인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이 모든 파국의 원인이 사라지자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며느리 세라에게도 드디어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세라는 시어머니의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시댁에서 온갖 수모를 당해야 했고 자신보다 어린 시아버지를 맞이하고 심지어 그 아이의 수발까지 들었던 억울함과 화남을 안고 살았어요. 니콜라이의 배신이 드러나자 세라는 더 이상 며느리의 도리라는 굴레에 갇힐 필요가 없다고 느꼈죠. 세라는 저를 찾아와 처음으로 며느리로서의 감정이 아닌 한 여성으로서의 진심을 토해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그 파격적인 선택 때문에 제 삶을 잃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제가 시동생을 키우는 건지 아니면 시아버지의 아기를 키우는 건지 알 수 없어 매일 밤 울었답니다. 그녀의 눈물에는 지난 시간 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세라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보였어요. 저는 이제 며느리의 도리를 버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낳은 이 아이는 이제 어머니와 도연 씨가 책임지세요. 저는 이 기이한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제 삶을 찾을 거예요. 세라의 이 선언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자유분방함을 추구했지만 결국 제 행동이 며느리의 자유를 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죠. 세라는 남편 도연이와 상의 끝에 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잠시 별거를 결정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교양 있고 참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저의 선택에 대한 최후의 복수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랑을 잃고 아들에게서 용서를 받았지만 며느리의 신뢰까지 잃고 말았죠. 저는 비로소 제가 추구했던 자유의 대가가 얼마나 잔혹하고 쓰라린지 깨달았답니다. 배신자 니콜라이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며느리 세라는 며느리의 도리라는 굴레를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아 별거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홀로 남겨졌답니다. 영엘리치 사업가로서 돈과 명예는 있었지만 제 곁에는 갓 태어난 아기와 저에게서 등을 돌린 아들 부부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비로소 제가 추구했던 자유의 대가가 얼마나 쓰라린지 깨달았죠. 저는 억울했어요. 제가 누굴 만나든 제 돈으로 제 삶을 선택한 것인데 왜 이토록 잔혹한 파국을 맞이해야 했는지 화가 났죠. 하지만 며느리 세라의 눈물과 아들 도연이의 책임감 있는 모습 앞에서 저는 제 자유가 결국 타인의 삶을 짓밟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갓난아기를 안고 갤러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부러워하면서도 질투했던 박 여사가 또 가십을 퍼뜨리러 온 거죠. 박 여사는 혀를 차며 말했어요. 고은미,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 나이에 젊은 남자에게 눈이 멀어서. 저는 더 이상 박 여사의 가십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저는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박 여사, 맞아요. 저는 제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다가 큰 대가를 치렀어요. 하지만 저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배웠답니다. 저는 제가 낳은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이 아이는 배신자 니콜라이의 아이였지만 동시에 저의 가장 소중한 결실이었죠. 저는 이제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을 안고 다시 한번 제 삶을 똑바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갤러리 사업을 정리하고 아기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떠나기로 했답니다. 며느리 세라가 떠난 후 아들 도연이는 가끔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비난하지도 않았죠. 그는 어머니의 파격적인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대신 남은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요. 이것이 저희 막장 드라마의 의외의 반전 결말이에요. 시원한 사이다처럼 니콜라이를 벌했지만 저의 파격적인 행동은 가족의 해체와 며느리의 고통이라는 쓰라린 대가를 치렀죠. 저는 결국 영엘리치 사업가 고은미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의 아들 도연이는 어머니의 막장 행보를 가장 격렬하게 비난했지만 결국 혈연의 정을 끊지 못하고 저를 용서했어요. 지금 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아이는 저에게 배신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었답니다. 당신이 만약 저와 같은 파격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부디 저처럼 타인의 삶을 짓밟는 자유가 아닌 모두를 배려하는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제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